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23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이야기 속 주민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 마을 주민 모두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짧은 글로 엮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을 맞이하여 추양민들과 객지에 사는 자녀들을 초대하여 마을회관 광장에 천막을 치고 지역 국악인, 가수 등을 초청하여 출판 기념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의 글을 읽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에서 큰아들이 엄마의 글을 읽다가 끝내 다 읽지 못하고 엉엉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번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김복자입니다. 무안일로에서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게 된 것은 이 마을 남자한테 시집을 오면서부터입니다. 19에 시집을 왔으니 70년이 조금 못 되었네요. 그 전에 17살부터 중신이 들어왔습니다. 상대 남자는 우리 마을 아랫 마을에 사는 남자였는데 목포서 철도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라며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안 갔습니다. 17 나이에 세상 물정 모르는 탓도 있었지만 그때는 엄마를 떠나 시집을 간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혀를 차며 담배만 줄창 태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어머니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막내 철없는 건 당신 탓이요. 내 보낼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품 안에 둘 참이요. 어머니는 궁색한 변명을 하셨죠.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 좋은 자리가 나올지. 애미가 저러니 딸년이 저렇지. 아버지는 그 자리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중신해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참으로 오래된 일인데 눈에 선한 것이 꼭 어제 일 같네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봉이라 해도 공무원이었으니까 농사꾼보다야 편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남자 놓치고 농사꾼 만나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지요. 중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큰오빠가 남자 집에 갔다 와서는 이 남자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공직에 나갈 것 같다며 이번에는 꼭 시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싫다 좋다 말도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셋이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졸업 때까지만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공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태 배운 공부를 써먹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일에 아녀자가 끼어드는 세상도 아니었죠. 아내라는 자리가 남편의 그림자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새야 모든 것이 반대처럼 됐지만요. 공부밖에 몰랐던 남편은 농사에 젬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써먹지도 못할 비싼 공부는 왜 했나 싶었죠. 아들 뒷바라지로 힘들었을 시어머니가 측은하기도 했고요. 나락 농사에 양파 마늘 일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저도 7남매를 낳았으니 손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가 끝난 겨울철이면 시어머니랑 가마니도 짰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쌀 같은 곡식이나 소금 같은 것을 다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요새 쓰는 포대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었죠. 가을 나락을 거두고 나면 지푸라기를 가지런히 모아 건불은 다 털어냈고 나락 대만 가지고 가마니를 짰죠. 5일장마다 내다 팔았고요.
시어머니 성격이 차분한 편이어서 감안해도 짱짱하게 좋게 짰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미리 주문한 사람도 생겨났고 이 마을에서도 여러 집이 부탁을 해서 짜주곤 했습니다. 고생은 되었지만 벌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일이란 것이 손으로 다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손이 남아나지를 않았고 군살에 손가락 마디가 꺾이고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이 뽑히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논에 밭에 심는 것도 거름주고 키우는 것도 베고 뽑고 수확하고 뒤집고 옮기는 것도 다 손으로 했습니다. 기구라고는 지게와 소를 이용한 달구지가 전부였죠. 기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손으로 들고 이고지고 다 몸으로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중노동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불구가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멸구약도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뿌리고 복식기로 물 떠서 뿌려야 약발을 잘 받는다고 그렇게들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손주들은 바보스럽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식구들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걸 이해 못한 거지요. 아이고 지금은 무릎을 못 써서 농사일 못합니다. 양파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든 셈이지요. 양파철이면 제주도까지 양파 작업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제주도는 노임이 비쌌습니다. 젊은 시절 3번을 갔습니다. 2번은 목포서 배 타고 갔고 1번은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때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양파 캐러 갔다는 말이 그때 생긴 거죠. 제주도에 양파 작업은 일 잘한 사람들이 뽑혀가는 곳이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 이장을 하고 있는 범식이 엄마랑 나랑 둘이 주로 갔습니다. 범식이 엄마가 이 마을에서 일을 제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지요. 제주도 가면 1달가량 거기서 살면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일이 힘들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양파 수확이 끝나기 전에는 노임을 계산해 주지 않았거든요. 수확이 다 끝나야 한꺼번에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육지집으로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1달가량의 품삯이라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교 보냈고 남편 병원비도 하고 전답도 장만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막내딸을 낳고 젖도 떼지 않는 상태에서 제주도로 양파 작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몸이 정상은 아니었지만 돈 욕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나 미련했던지 후회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젖이 탱탱 부어서 힘들었으니까요. 막내딸은 엄마 젖을 못 먹어서 보채고 울었고요. 요새도 막내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디 그래야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엄마가 돈 번다고 일을 다니고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집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오면 시어머니 챙겨드리는 것도 힘이 들다 보니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낳아주기만 했지 7남매가 지들끼리 컸더라고요. 미안하죠. 남편이 돌보긴 했지만 어디 엄마 손길에 비하겠어요. 남편은 농사일을 못했지만 공부 많이 한 양반이라 인품이 있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지요. 술도 안 자셨어요. 다들 호인이라고 추켜 세웠지요. 그런데 이장하면서 조금씩 술을 드시더라고요. 마을 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해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원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신세도 여러 번 졌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힘든 일은 못했던 것인데 신혼 때는 내가 잘 몰라서 취직을 않는 남편을 이해 못했던 겁니다. 안타깝지요. 사람의 복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 먼저 간 남편이 때때로 생각이 납니다. 건강해서 좋은 세상 봤으면 보고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지요.
이렇게 늙고 나니 아이들한테 못해준 것이 생각나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잘 살아줘서 고맙지요. 가장 고마운 건 큰아들입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다독이고 한 번도 애미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집안이 편하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만요. 이 늙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겄다고 집가정 찾아와 주고 내가 고맙지요. 마을이 활기가 있어서 살만 난다고 해야겠죠. 젊은 사람들이 마을 일에 앞장을 서주니 참으로 고맙네요. 이 어르신은 시골집에서 혼자 삽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요즘 시대의 효도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 집에는 집안에 CC카메라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행동을 카메라를 통해 보고 대화도 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이 감시를 하는 것 같아 싫다고 하십니다. 글쎄요. 저희 집처럼 자식들과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간섭받기 싫으니 혼자 사는 것이 맞을까요? 어쨌거나 이 시대의 화두가 노인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 관심을 갖고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차!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